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성경 얘기를 좀 했었죠, 그죠? 포도원의 품꾼과 주인의 마음이 달랐던 부분. 그것이 우리 현대 경영학의 그런 공정성 이론과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말도 안 되는, 경영학에서 보면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경영학의 공정성 이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기업들이 실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세계가 정말로 그런 독소들이 버려지고 직원들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새로운 세계가 형성이 된다. 그것을 제가 지금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하셨죠? 예. 그것들이 버려지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사장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정말 새로운 세계가 형성이 된다. 다른 얘기로 하면요. 그런 것들이 버려져 버리면은 마음에 새로운 것들이 형성이, 그게 뭡니까? 항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들이 버려지고 나면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되면은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기업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니혼덴산이라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기업은요, 처음에 서너 명이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140, 50개가 되는 커다란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직원 수가 10만 명이 넘는 그런 거대 기업으로 발전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예. 인수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사장 한 사람 외에는 나머지 사람을 그대로 믿고 두는 겁니다. 새로운 사장이 그 직원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의 가짐을 가지도록 이 사장은 끊임없이 직원들하고 마음을 맞춰 나가는 그러한 활동들을,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저 현장 종업원부터 시작해서 간부들까지 전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사장하고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장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사장이 자기 돈을 가지고, 회사 돈을 쓰질 않고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직원들은 그래서 회사 돈을 아낄 줄 알게 됩니다. 절대 사적인 용도로 회사 돈을 쓰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사장의 말을 믿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르지 않는다. 해고되지 않는다.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사장은 그를 믿고 변할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장이 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청소 좀 깨끗이 해라. 책상 좀 깨끗이 해라. 그러면 마음이 달라진다. 뭐 이런 하찮은 것들. 우리로 보면은 정말 하찮은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꾼 겁니다. 자기 주변을 청소하고 공장을 청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장과 동일한 마음이 된 겁니다. 아주 정말 우리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기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니혼덴산보다는 훨씬 더 작은 기업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정말 아주 조그마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한 기업입니다. 니혼덴산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찌 보면 큰 기업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미라이공업이라는 겁니다. 한자로 쓰면 역시 일본의 조그마한 기업인데요. 미래공업
미라이공업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사장의 경영 철학이 뭐냐면요. 기업의 존재 목적은 사원의 행복이래요. 뭐라고요? 예. 기업의 목적은 사원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 경영학의 책에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70년대 혹은 5, 60년대까지만 해도요, 기업의 존재 목적은 maximize profit이었습니다. 뭐냐면요, 이익의 극대화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종업원들한테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어쨌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그런 쪽으로 기업의 목적을 삼았더랬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뭐 종업원도 책임을 져야 되고 사회 공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목적들이 조금 추가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회사의 목적이 이익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기업의 목적은 뭐냐면은 maximize profit입니다.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라이공업은요, 그게 아니라 첫 번째로 기업의 목표가 뭐냐면은 종업원들의 행복입니다. 직원들의 행복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어느 정도냐면요, 이 회사는 어느 정도냐면은 연간 휴일이 140일 정도 됩니다. 휴일이 140일 정도면요,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1년이 52주죠?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쉰다라고 한다면 52 곱하기 2 하면은 얼마입니까? 145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주 5일 근무를 하면은 100일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국가마다 다르겠지만은 국경일 넣고 무슨 설날 넣고 크리스마스 넣고 뭐 이렇게 해봤자 정말 많아봤자 120일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140일을 논다라고 한다면요, 이건 정말 많이 노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 다 놀고 일요일 다 놀고 주 5일 근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나 혹은 화요일 날 만약에 휴일이 끼게 되면 월요일까지 놀아버리는 겁니다. 혹은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 휴일이면 금요일까지 같이 놀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 금, 토일 이렇게 같이 노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140일이라는 휴거 기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놀아야 회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자선사업단체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실제 존재하는 기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대 경영학의 이론으로, 공정성 이론을 가지고 이 회사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년은 얼마냐면요, 70세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70세요. 정년이 70세인 회사는 이 지구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아마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은 한때는 우리가 IMF다 뭐 이럴 때는 4.5정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45세가 정년이란 얘기죠. 길어야 50이면 정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45세, 50세가 되면은 제일 2세들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사람들을 자르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이 언제까지냐면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은 내비두라는 거죠. 일을 하라는 거죠. 그 70세가 정년입니다. 당연히 이 회사는요, 잔업이란 건 없어요. 잔업을 하면은 방에 사무실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전기세 아깝다는 거죠. 잔업하면은 전기세를 직원들한테 내라고 얘기해요. 왜 일을 낮에 안 하고 왜 그걸 하느냐는 거죠. 비정규직도 전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상사한테 보고도 없어요. 근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실제로 이 회사는요, 언젠가 제가 TV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TV에 이 회사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왔는데,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이 회사는 부장을 뽑고 상사를 뽑고 이렇게 할 때요, 이름표를 적어 놓은 그 종이를 선풍기 안에다 날려서, 제일 멀리 간 사람을 사장으로 뽑고, 뭐 부장으로 뽑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회사를 가보진 않았지만은, 각종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회사는 지금 이렇게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죠? 제가 공정성 이론이라는 것을, 모티베이션, 현대경영학의 주류를, 가장 베이직한 기초 철학을 얘기를 할 때, 잘한 사람과 성과 높은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페어한 것이다, 공정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현대경영학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해서 공정성 이론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45세 정년 혹은 50세 정년 혹은 길어야 임원 가서 50몇 세 정년으로 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니혼덴상 같은 기업이 만약에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해고를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에 대한 원망, 조직 구성원으로서 뭐 직원들 서로 간의 갈등, 또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학비해야 되는 걱정, 가정 걱정, 얼마나 복잡하냐는 거죠. 얼마나 힘드냐는 거죠. 아니, 정반대로 상사들이 잘못해서 내가 잘렸으니까, 회사가 망했으니까 상사들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쌓여서 조직 구성원들과 조직 간에는 갈등과 반목과 회사를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위 말해서 적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떠나게 되면은 사회도 불안해지고 조직도 불안해지고 개인도 불안해지고 모든 사람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라이공업은 조직 구성원들이 가장 행복해지는, 그것이 기업이 존재하는 목표다. 그래서 정말 조직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원, 그리고 그 사원들이 감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는 열심히 하라,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놀아라, 쉬어라, 하지 마라. 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 하지 마라, 놀아라, 쉬어라. 이것이 이 기업에서 사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경영학 교과서와는 완전히 판이하죠. 정면으로 반대죠. 현대경영학에서는 사람이 좀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더 잘했는지 두 사람 간의 평가를 해서 A, B, C 차이를 두고, 잘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덜 주고 평가도 하고 체크도 하고 점검도 하고 보고도 하게 하고 그러는데, 이 회사는 보고도 하지 마라, 열심히도 하지 마라, 제발 좀 놀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맡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디어 제안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의 창의적인 노력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 특허를 갖고 있는
실용신안, 특허 뭐 이런 것들 합치면 이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실용신안과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쟁회사는 마쓰시다 전기회사라는 정말 일본의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미라이공업이라는 이 회사가 그 대기업과 경쟁해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전선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스위치가 있고요. 근데 어딘가에서 고장이 나면은 그 위치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잘못되면 거기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벽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벽 속에 어디에다가 조그마한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짝 입혀 놓으면은 전기 탐지기로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뭐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아, 여기에 스위치가 있구나. 여기에 전선이 있구나. 그것을 무선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직원들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경쟁업체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모델과 특허와 실용신안과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요, 하루에 근무 시간이 7시간 15분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휴일이 14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회사는 정말 많아야 120일인데 20일을 1년에 더 쉬면은 한 달에 최소한 2일은 더 쉬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 시간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몇 시간입니까? 예, 8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하루 근무 시간이 7시간 15분이에요. 왜 그렇게 된 줄 압니까? 예, 출근이 한 30분 늦으면은 아침에 좀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급하지 않고 그리고 좀 집안 일도 좀 해놓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계 기업들은 대개의 경우 8시에 출근하니까 8시 30분으로 늦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퇴근할 때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6시, 5시 되면 몰려 나가니까 전체를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앞당겨서 가보자. 한 15분, 20분만 당겨서 퇴근하면은 그 혼잡하지 않고 집에 먼저 일찍 가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출근 시간은 늦추고 퇴근 시간은 당긴 겁니다. 7시간 15분이 된 거예요. 그것도 1년에 140일을 놀아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신안 특허는 세계적으로 제일 많고 기업의 이익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2배, 3배 남고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전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거의 며칠간 회사 문을 전체를 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전 세계를 내가지고 전 직원들을 전부 해외로 여행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미라이 공업입니다. 이게 일본계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현대 경영학으로 더 잘하는 사람과 더 잘못하는 사람을 차별해서 주고 공정성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하는 일이라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마음에 일어나서 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 회사이기 때문에, 내 회사이기 때문에 사장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 회사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예. 가족이 무엇입니까? 조금 못났다고, 못생겼다고, 어리다고 맛있는 것 안 주고 덜 줍니까? 차별해서 줍니까? 아니죠. 어렵다고, 회사가 어렵다고 도망갑니까? 가족들은 어려워도 같이 고통을 참고 좋은 일도 같이 나누고 그것이 부모와 가족,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미라이 공업의 사장은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고 그것이 직원들과의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은 사장을 믿고 사장은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불황도 없고 그렇게 놀아도 이 기업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이익이 남고 해 나가는 겁니다. 현대경영학의 그 어떤 이론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갖다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기업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어떤 연구소에서 펴낸 책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괴짜 경영학이다. 예, 정말 웃기는 거죠. 괴짜죠.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학의 이론으로만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건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괴짜 중에 괴짜입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괴짜라는 설명을 붙일 수밖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괴짜 경영학에서 케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부터 줄기차게 어떤 말씀을 드려왔느냐 그러면은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미라이 공업의 사장과 CEO와 종업원들은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신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미라이 공업의 이 사장은 이력이 좀 독특한데요. 이분은 젊었을 때 연극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연극 극단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이 돈이 안 되는 거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이 미라이 공업이라는 것을 창업을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은 기업하는 것을 연극에다가 곧잘 비유를 하곤 합니다. 이 미라이 공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이요. 이 미라이 공업의 회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연극이 무대에 올라가서 연극이 공연이 되고 있다. 연극 배우가 한창 신이 나서 흥이 나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감독이 가가지고 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미주알 고주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 연극 배우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무대에 일단 연극이 시작됐으면은 그 연극은 무대에 있는 배우가 정말 혼이 정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은 연기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관객들이 감동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 배우는 자기 속에서 감동이 우러나오고 그래서 그 감동으로 연기를 하게 되면은 관객들은 감동을 받고 이것이 연극 무대라는 거죠. 왕왕 무대 감독들이 혹은 감독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시시콜콜하게 다 간섭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감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미라이 공업의 이 사장은 그런 감독은 삼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현대 경영학에서 사실은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조직이 이루어져 오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카드를 만들고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하고 잔업은 얼마 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주고 연간 평가표를 보니까 당신은 평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데 비해서 매출액도 높고 성과도 높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했고 잘했고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이것들이 뭡니까?
전부 시시콜콜하게 간섭하고 지시하는 대로 하고 평가하고 이것이 현대경영학의 모체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라이공업은 평가표도 없고 더구나 출퇴근하는 출퇴근 카드도 없고 사장한테 보고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일본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니 도요타와 같은 그런 거대 기업에서 정말 우수한 기업에서 벤치마킹을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정도 일본 내에서도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그 회사에 가서 배우고 오는 그런 회사가 미라이 공업이라는 겁니다. 그 모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것이 사장과 종업원들의 신뢰, 믿음, 상호 간의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이 회사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끊임없이 내 회사니까, 가족이니까 내가 월급 받고 있는 직원이 아니라 내 회사이기 때문에 나는 종업이지만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고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간섭을 하건 하지 않건 보든 보지 않건 내가 부장이건 아니건 내가 말단 직원이건 상관없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장은 그런 직원들을 믿고 그런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좀 늦게 오는 직원도 뭐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늦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직원을 믿는 겁니다. 직원은 사장을 믿고 사장은 직원을 믿는 신뢰와 믿음이 이 기업을 그렇게 탄탄하고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140일을 쉬고 하루에 7시간 남짓밖에 근무를 안 하고 그리고 연중 며칠은 온 직원들이 문을 닫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모든 경비를 회사에서 전 세계 여행을 하고 이런 기업들로 탄생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 기저에는 믿음과 신뢰라는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것이 항체가 되어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형성하게 해서 기업을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